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던 바로 그 과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낭만 닥터스에서 모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차인표를 닮은 성형외과 한균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차인표를 닮고 싶은 아유. 네, 3, 4호 성형외과 한균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차인표도 있으신데 네. 그 더 닮은 배우를 찾아주셨잖아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큰 손자의 역할을 했던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에도 출연을 했던 네. 김남희 배우님이랑 김남희. 굉장히 김남희 배우님이랑 우리 한균아 원장님이랑 싱크로율이 있어요. 상당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TBS FM 검색하시면 차인표도 닮으시고 김남희 배우도 닮으신 우리 원장님의 얼굴을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TBS 앱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4679님께서 네. 한균함 원장님 멋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오세요 하고 수술빵 일동. 지금 방송 듣고 계신가요? 아, 그러네요. 이분들이?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응원군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푸다당님이 유튜브로 오늘 민준하나 지연하나 무료 견적 받아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푸다당님. 우리 이따가 음악 나갈 예, 때 저희 우리 따로 은밀하게. 은밀하게.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뒤로. 아세요? 미카엘님께서 민준 아나운서님 오늘 견적 받아보려고 안경 안 쓰고 오셨다고. 이래서 눈치 빠른 청취자는 싫다니까. 예, 너무 눈치가 빠르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조마리아님께서도 우와 처음 뵙는 원장님 훈남이세요. 맞습니다. 상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환영의 문자들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의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번 그것만 부족하진 않습니다만. 뭐 그것만 부족한 건 아니죠. 뭐 그거밖에 없는 듯이. 예. 저희가 이 성형외과 어떤 상식에 대해서 그 퀴즈를 준비해봤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저랑 해보셔서 아시죠? 그럼요. 민준 씨. 자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네네. 네. 자, 시간 이제 시계에 울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얼굴이 작아 보이는 수술은 뼈를 깎는 수술뿐이다. 양압수술. 속눈썹이 찌르면 레이저로 속눈썹을 자르는 수술을 하면 된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O.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성형외과 수술은 없다. 에이, 다 비급여지. 없다. 가슴 보형물이 파열되면 재수술은 힘들다. 그럼 당연히 못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XO 예. 라는 거예요? 예. 아니네. 다 O라는 다 거예요? 오죠. 다 결국에는. O라는 거야? 수술. 이거 성형외과 수술 중에 다 비급여라서 이거는 보험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이 민준 씨가 대답한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 하나하나 저희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형외과도 굉장히 영역이 넓잖아요. 넓죠. 그 중에서도 전문 분야가 어떤 네, 하고 먼저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미용 성형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들은 대부분 재건수술입니다. 재건수술이요? 네, 그래서 성형외과라고 하는 그 학회 이름 자체도 예.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미용 성형 수술과 리컨스트럭티브라고 하는 재건 수술을 같이 만들어서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사실 그 성형 수술이 원조가 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성형 수술이라고 하면 예뻐지는 수술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미용. 네, 예를 들면 유방암을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슴 재건을 한다든지, 욕창이라든지 뭐 당뇨족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다른 과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긴 결손 부위를 메워주는 수술 등도 다 네. 성형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에서는 당연히 워낙에 이제 미용 시장이 치열하게 되다 보니까 네. 한 수술만 하는 원장님들 환자분이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눈코면 눈코, 예. 뭐 윤곽이면 윤곽, 예. 가슴과 뭐 바디 이렇게 예. 각각의 파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로 지금 다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동안 혹시 한가람님이라고 아시는 분이에요? 한가람님이 친구입니다. 실력은 좋은데 성격이 별로예요. 왜냐면 저랑 잘 안 놀아줘요. 지인이신가요, 혹시?
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예. 말을 딱 저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동료 의사 쌤이세요? 아니요, 그건 그냥 아니고.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아이 동네방네 방송 출연한다고 또 홍보를 하셨나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너무 안 보실까봐. 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퀴즈부터 하나하나 이제 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가 바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수술은 뼈를 깎는 수술뿐이다라는 문장이었거든요. 저는 O라고 했어요. 음. 사실 그 얼굴을 작게 한다는 거는 저는 양악 수술이 좀 떠오르는데. 예, 속된 말로 돌려깎기라고 하죠.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예를 들면 민준 씨 얼굴 같은 경우에는 예. 살이 없으신 편이잖아요. 좀 마르신 얼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준 씨가 조금 얼굴이 작아지고 싶으시면 예. 사실 정확히는 윤곽 수술입니다. 윤곽 수술. 예, 뼈를 줄이는 수술을 하시는 예. 게 가장 효과가 좋을 텐데요. 오. 얼굴에 살이 많아서 얼굴이 커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예, 처지면서 내려와서 라인이 이렇게 U자 형태로 바뀌면 어. 그럼 또 넓어 보이기도 예,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한다든지 사실 살을 빼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네네네. 네, 살 빼면 리즈 시절이 된다고 다들 얘기하는 예. 연예인분들도 살 빼는 거, 리프팅 수술, 지방 흡입 수술 이런 수술들이 다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예.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크지 않은데 턱이 짧고 광대가 좀 넓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커 보이고 넓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율을 맞춰주면 실제로는 얼굴이 좀 길어지고 커지는 느낌이겠지만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는 훨씬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 얼굴 작아 보이게 하는 데는 뭐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에도 이렇게 그 턱뼈 쪽으로 뭐 깎아서 좀 성형적인 그런 목적이 들어간 수술을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정교합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실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그 씹는 게 되게 안 맞고 턱 근육이 아프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는 수술을 사실은 뭐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에 얼굴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는 특히 작아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양악 수술이 얼굴이 제일 작아지는 수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연세가 있으신 좀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는 고민이 얼굴이 이제 처진다. 예, 살이 좀 이제 탄력이 좀 부족해진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성형외과를 찾으면은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반에는 그 뭐 피부과라든지 이런 데서 예. 리프팅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고주파나 초음파 시술들을 좀 많이 받아보시는데요. 예. 네네. 그걸로 부족한 경우에는 리프팅을 해야 되고요. 그 리프팅 수술도 절개를 하지 않는 간단한 거에서부터 절개를 많이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거상이라고 하는 수술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 맞습니다. 끌어당기나요? 네, 네. 거상이라는 게 그런 이렇게 거군요. 잡아당기는 잡아당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거상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요. 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눈썹이 눈을 찌르면 눈썹을 자르면 된다. 레이저로 속눈썹을 자르는 수술을 하면 된다. 이건 맞습니까? 레이저를 속눈썹 자르는 데 쓰는 건 좀 무서운 그렇군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오. 속눈썹 찔러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위쪽 아래쪽 속눈썹이 둘 다 있으니까요. 예. 네. 아래쪽 속눈썹은 사실 안과 가서 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자꾸 찌르면.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하기가 싫으신 경우에 예. 원인이 속눈썹의 각도가 바뀌게 되는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보통은 눈 밑에 있는 피부를 좀 절제해서 잘라내서 네. 속눈썹의 각도가 안구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경우에는 눈꺼풀이 이제 처져서 예. 피부가 살을 이제 속눈썹 자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 누르는 경우가 예, 있을 수 예. 있죠. 그런 예. 경우에는 이제 위쪽 눈썹을 올릴 수 있게 또 똑같이 위쪽에 피부 절제를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안검,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네. 일반적인 수술이지만 예. 그게 속눈썹에 이렇게 찌르는 증상을 좋아지게 하려는 목표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오. 그 관련해서 사람들이 안검하수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네. 나이가 들면서 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네, 안검하수라고 하는 거는 눈을 이렇게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눈이 졸려 보이는 경우인데요. 네. 사실은 검은 눈동자가 많이 가려져 있을 때 안검하수이고 예. 우리가 이제 위에 피부가 처진 것을 안검하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피부가 많이 처지면 그 예. 피부가 이렇게 내려와서 네. 마치 눈동자를 가리고 있는 예, 것처럼 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럴 때는 안검하수와 구별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안검하수를 노인성 안검하수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네. 눈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예, 예. 네. 그 눈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늘어나고 느슨해지는 경우에 나이 들면서 생기는 안검하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봤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 나는 무서워 수술 네. 못 받겠어. 그냥 속눈썹이 눈을 찌르게 그냥 두게 되면 뭐 시력이 나빠진다든가 네. 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속눈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흰자위라든지 네. 결막이나 각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자극을 주게 되면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시력에까지 영향이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증상을 오랫동안 놔두지 않는다면 사실 시력에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자꾸 이물감이 느껴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그 상태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맞아요. 예, 예. 뭔가 처치가 필요한 상태는 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였습니다. 성형외과도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가 없다. 성형외과에는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성형외과 수술이 없다. 이거 맞습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급여가 되는 게 있어요. 네, 오. 꽤나 많이 있고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예. 보험 진료로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방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던 그 질환들이 다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검하수, 안검하수, 거상. 거상은 아니고요. 그래요? 네네, 거상은 이제 자연스럽게 늙는 거기 때문에 네. 불편한 돼요? 거, 불편한 것, 뭔가 이것은 환자분이 불편해서 치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네. 보험에 급여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심해서 그거를 치료 건강상의 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고요. 속눈썹이 찌르는 현상을 안검, 내반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것도 심한 경우에는 되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 생기는 피부의 처짐의 경우에도 그 처지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하신 경우, 그러니까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든지 운전할 때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의 재건이라든지 예. 그런 치료의 목적이라는 게 확실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리하여 지금 퀴즈 1, 2, 3 지금까지 세 문제 다 틀리셨습니다. 이민준 씨.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 4번 퀴즈. 가슴 보형물이 파열되면 재수술은 어렵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수술이라고 하는 게 다시 수술을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요. 네.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에는 보형물 안쪽에 있는 실리콘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보형물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예. 그게 건강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예. 파열된 보형물은 제거하는 게 맞고요. 예.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 보형물을 제거하고 예. 새로 보형물을 다시 교체해서 넣을 수도 있고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제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술은 해야 되고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민준 씨는 4개 다 틀리셨고요. 역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선생님, 가슴 부위 외에도 몸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 그런 부위 또 어떤 곳들이 있나요? 좀 많이들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결국 코 수술이고요. 코에. 맞네. 코도 보형물이구나. 그러네요. 네. 코. 그리고 어쨌든 좀 작거나 들어가 있거나 한 부분들을 채우는 목적으로 보형물을 사용하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이마에도 보형물 수술을 이마. 예전에 많이 했었고요. 그 옛날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황광희 씨가 그 딱밤을 맞은 다음에 갑자기 이마에 물 찬 것 같다고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정확한 표현이신데 예. 실제로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마에도 보형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로 질문이 왔습니다. 먼저 7619님이
원장님 상담 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나이가 드니 얼굴 처짐, 이 눈 처짐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에 부모님이 사진 찍기를 싫어하시는 이유를 이제는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 눈을 가리거나 배경 위주로 저는 정말 점만큼 작게 나오는 사진이 점점 늘어나네요. 아이고. 이 주위에서는 보톡스로 얼굴 변신을 하던데 걱정인 게 이 뭔가 시술을 하고 나면 더 나이 들었을 때 그 늘어짐 현상,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 부작용. 더 생긴다. 그래서 성형 수술은 겁도 나고 이 남편은 그저 저는 이쁘다고만 해주는데 삑 이거는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가끔 식사하다가 우리 누구 얼굴도 나이가 드는구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 병 주고 약 주는 당신 정말 밉소. 이 의학의 힘을 조심히 좀 빌려야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7619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고민이신지가 이 예. 빼곡한 장문에 다 그러니까요. 느껴집니다. 예. 선생님 다 들으셨죠? 네. 예, 어떻게 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보톡스와 필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이 알려진 것들이 예. 있고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보톡스는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웃으면서 생기는 표정 지으면서 생기는 예. 그 근육이 움직여서 생기는 주름들을 좋아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러는 이 말 그대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예. 뭔가 꺼져 있는 부분을 주사를 놔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예. 예. 보톡스를 하게 되면 하고 나서 효과가 좀 있다가 네.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좋았던 게 다시 나빠지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자꾸 예전 얼굴을 기억을 못 하시니까 예, 예. 더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니고요. 예. 근데 다만 보톡스를 간격을 짧게 맞으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백신 할 때 부스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예. 부스터라는 게 정해진 기간보다 짧게 뭔가 주사를 네네. 다시 맞는 거를 의미하는데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부스터 샷을 하게 되면 네.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내성이 생기면 보톡스라는 게 이제 독소인데 네. 그거를 맞아서 근육이 못 움직이게 되는 효과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성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네. 그거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진단 일단 진찰을 받아보셔서 네. 네. 보톡스가 효과가 좋으실 만한 상태라면 네. 간단하게 해보시는 보톡스는 괜찮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근육이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됐을 때 불편해지거나 모양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마를 보톡스를 맞으면 네. 이마 주름이 펴지면서 네, 네.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마가 무거워졌다, 눈이 아.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네. 턱 보톡스를 얼굴을 줄이시기 위해서 맞으셨는데 네, 네. 여기 턱 근육이 작아졌어요. 네, 네. 작아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처져 내려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려고 맞았는데 턱은 좀 작아진 것 같지만 아래가 좀 처졌네. 네, 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네. 진찰을 잘 받으시고 나서 시술 네. 받으시면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또 이제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 필러와 보톡스의 차이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걸 물어보셨던 분도 계셨는데 네. 이제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마님께서는 딸아이가 코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어려서 수술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코 수술하면 물렁뼈라서 다치면 큰일이라고 하던 현영 씨가 생각나서요. 현영 씨. 어떨까요? 이게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하면은 안 좋은 건가요? 네. 모든 게 성장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 수술을 해야지 그 성장하면서 생기는 변형이라든지 예. 모양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요즘 학생들이 예. 사진 찍기, 졸업 앨범 찍기 전에 예, 예. 이렇게 딱 예뻐지고 싶어서 일찌감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보통은 엄마를 막 이렇게 닥달해서 네. 오거든요. 엄마가 보기에도 집에서 맨날 이렇게 쌍꺼풀 테이프 붙이고 있고 여기다가 본드 붙이고 있고 그러면 피부도 안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고 있으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도 이제 해주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 네. 결론적으로 코 수술의 경우에는 코는 굉장히 나이 들어서까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코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골과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예. 얼굴에 있어서의 그 코 부분의 얼굴 연골과 뼈 성장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 수술은 일찍 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고 네. 눈의 경우에는 사실 시력이라고 하는 눈 자체의 시력은 만 10세면 완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시력에는 영향이 없는데 네. 주변에 있는 이런 뼈라든지 예. 또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살은 변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참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이렇게 뭘 하면서 피부가 나빠지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조금 이른 나이 해줘도 되겠지만 절개를 하지 않는 방식의 조금 간단한 매몰법이라고 하는 예. 쌍꺼풀 수술 정도는 아. 저희가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마님 잘 들으셨죠? 그렇죠. 예. 따님이랑 다시 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우맘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눈두덩이가 많이 처져서 쌍꺼풀 수술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곧 이른이시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혹시 받아도 괜찮은 건지. 예, 문제가 없을지 예. 물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저번 달 수술한 케이스를 봤더니 예. 70대 이상 환자분들이 오. 10케이스가 넘었었거든요. 오, 예, 예. 예. 왜냐하면 요즘은 되게 오래 사시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네. 또 이제 불편함 없고 살기 원하시니까 음. 그래서 특히 눈꺼풀이 처짐이 심하시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깥쪽에 피부 짓무름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이 특별하게 수술에 문제가 되시지 않는 경우들이라면 상담 받아보시고 수술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뭐 혈압이 있어서 아스피린 같은 거 같이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담배를 피우신다든지 수술에 있어서의 위험도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상담을 받고 네네. 약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술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거의 모든 경우에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체력 그렇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2028님의 사연도 뭐 약간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남자들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눈 밑 지방 재배치 고민을 하던데 요즘 많이들 하는 수술인가요? 위험 부담이나 부작용 같은 게 있나요? 물으셨네요. 네. 대부분의 좀 연예인들이 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네. 눈밑 지방 재배치는 결국은 눈밑이 볼록하신 분들. 네. 근데 사실 눈밑이 볼록해도 볼록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볼록하게 지방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밑에가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여서 그것 때문에 그늘지는 현상이 있어서 다크서클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볼록한데 그 밑에 그것 때문에 그늘이 져서 뭔가 나는 피곤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피곤해 보인다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것은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수술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오. 지방 재배치는 바깥쪽으로 절개를 하는 수술도 아니고 예. 수술하고 나서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영구적이에요? 그 효과가? 수술 중에서 영구적인 거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이유가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밀고 있는 힘을 바깥에 있는 근육과 피부가 나이 들면서 이제 탄력이 떨어져서 네. 못 받쳐주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게 점점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8910님은 나이 들수록 턱 관절이 커지고 사각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보톡스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한번 맞았더니 눈에 띄게 좋아져서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한 번 더 맞았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나요? 그리고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보톡스의 효과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제 보톡스를 맞고 나서 특히 턱은 근육이 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을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 네. 근육이 줄어들듯이 그쵸, 그쵸. 작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효과를 유지하려면 보톡스를 반복해서 맞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 근육이 턱 근육이 크신 이유가 본인이 결국 많이 씹어서 일 테니까 네네. 씹는 습관을 조금 줄이신다든지 그런 게 바뀌면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네, 그런데 보톡스를 맞고 나서도 여전히 많이 씹는다든지 예를 들면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나서도
힐 신고 뛰는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든지 음. 근육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를 멈추지 않으시면 사실 효과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겠죠. 갑자기 걱정되네. 저 이제 그 고기 좀 그만 먹어야겠어요. 그럼 맨날 씹고 보톡스는 있어서. 큰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밝혀지고 알려진 바의 부작용은 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다행이네요. 의학은 항상 그렇듯이 기존에 부작용이 없다고 했던 것들이 새로 밝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거로서는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은 걸로 되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니 제가 혹시 사각턱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제가 진짜 상당한 애육가인데 이제 고기를 좀 줄여야겠다 했더니 밖에서 오늘 한우데이인데 지연 하나 고기 이제 안 드실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날에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예, 이런 날을. 예. 근데 이제 제 턱 근육이 이제 1만큼 더 발달하지 않을까요? 너무 갸름하시고 얼굴 네. 예. 작으시고 좋으시고. 고맙습니다. 예, 이런 걸 바로 이제 옆구리 찔러 절을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9735님이 40대입니다. 점점 피부가 건조해지고 처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시술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는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수분 섭취 아닐까요? 수분.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하루에 뭐 1.5리터 정도 물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실제로 물을 놓고 자주 마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 네. 그런 것들은 수분을 바깥으로 빼는 배뇨작용을 促진시키는 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분이 많이 몸에 공급돼야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보습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본인 피부에 맞는 거를 잘 바르는 보습하는 거, 화장품. 네, 예. 화장품 종류를 먼저 평소 해보시고 습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역시 물 많이 마시는 게 그러면 진짜 건강에 우리 몸에 좋죠. 중요한 것 피부뿐만 같습니다. 아니라 뭐 몸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도움이 되죠. 네, 민준 씨. 근데 언제 지금 50분이 다 돼가는 그러니까요. 지금 한 시간은 더 우리 원장님 보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7619님께서 원장님 오늘 친절하신 설명 고맙습니다. 병원을 찾게 되더라도 선생님 설명을 듣고 기본 상식을 알고 가니 든든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뵐 수 있는 거지요. 웃음 하셨거든요. 뭐 다음 주든 언제든 좀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시간을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